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 소비된 모든 채소의 40%는 승리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곳은 일반 가정이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식료품점이 비어갈 때 스스로 먹을거리를 마련하기 위해 직접 식물을 재배하던 작은 땅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종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년 만에 식료품 가격이 2배로 뛰고 공급망이 하룻밤 사이에 붕괴하며 보통의 가정이 뒷마당에서 아주 적은 비용으로 직접 기를 수 있는 식료품에 매년 1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세상입니다. 여기 존 세이무어가 수십 년간 완성한 원칙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승리정원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100제곱피트 정도의 작은 땅에서도 1년 내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승리정원의 기초는 당신이 심는 씨앗이나 가진 공간이 아니라 토양의 비옥함에 있습니다. 지상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지하에서 일어나는 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존 세이무어는 토양을 미래의 모든 수확물이 저장되는 은행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행에 하는 첫 번째 예금이 수확 시기에 당신이 부자가 될지 가난할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현대 정원이 실패하는 이유는 토양을 그저 식물을 수직으로 세워주는 무기물인 흙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토양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식물 뿌리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하는 수십억 개의 미생물, 곰팡이, 박테리아, 무척추 동물을 포함하는 살아있는 생태계인데도 말입니다. 진짜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식물을 먹이는 것이 아닙니다. 토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토양이 식물을 먹입니다. 토양의 비옥함을 구축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퇴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주방 쓰레기, 정원 폐기물, 떨어진 잎, 깎은 잔디, 그리고 가축이 있다면 동물의 분뇨를 한데 모아 숯바닥 같은 냄새가 나고 초콜릿 케이크처럼 느껴지는 어둡고 부서지기 쉬운 부식토로 분해되도록 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퇴비 더미에는 4가지가 필요합니다. 마른 잎과 집 같은 탄소가 풍부한 갈색 재료, 신선한 잔디와 채소 찌꺼기 같은 질소가 풍부한 녹색 재료, 미생물의 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수분, 그리고 퇴비더미가 혐기성 상태로 변해 죽음의 냄새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산소입니다. 2주마다 퇴비더미를 뒤집어 주십시오. 꽉 짠 스펀지처럼 촉촉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완성된 퇴비를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정원 화단에 2토 4인치 두께로 펴바르면 최악의 진흙이나 모래조차 생산적인 토양으로 바뀔 것입니다. 닭이나 토끼를 키운다면 그들의 분뇨는 정원에 있어 순금과 같으며 식물의 잎성장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질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선한 분뇨는 너무 뜨거워 식물 뿌리를 태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먼저 퇴비화해야 합니다. 승리정원은 미관이나 관상용 식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공간에서 최대한의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즉, 모든 제곱피트를 의도적으로 계획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깊은 화단 방식은 좁은 공간 원예를 위해 개발된 가장 생산적인 시스템으로 넓은 통로를 둔 긴 줄 대신 발걸음에 의해 토양이 다져지지 않도록 깊게 일군 흙으로 채워진 너비 4피트의 긴 융기 화단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4피트는 마법의 숫자인데 토양을 밟지 않고도 양쪽에서 화단 중앙까지 손이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화단들을 만들고 퇴비로 채우면 다시는 그 위를 걷지 않게 되며 이는 토양이 느슨하고 통풍이 잘 되는 상태를 유지하여 식물 뿌리가 저항 없이 깊게 침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깊은 화단에서는
전통적인 줄 심기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심을 수 있습니다. 각 식물이 6개의 이웃 식물로 형성된 육각형의 중앙을 차지하는 엇갈린 패턴으로 간격을 두면 같은 공간에 2~3배 더 많은 식물을 심을 수 있고, 다 자란 잎들은 살아있는 멀칭 판도를 바꿉니다. 이제 이것이 게임의 판도를 바꿉니다. 이제 이것이 게이머 센트를 실제 재배 면적으로 할애합니다. 공간에 50~60 수확량이 많고 영양가가 높은 작물을 선택하십시오. 승리 정원에 있어서 모든 채소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작물은 아주 적은 공간에서 엄청난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 반면, 다른 작물들은 거대한 면적을 차지하면서 보답으로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승리 정원의 중추는 감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자는 깊게 심기나 멀칭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제곱피트당 10~15파운드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6~8개월 동안 저장할 수 있어 최고의 생존 작물이 됩니다. 콩은 덤불형과 넝쿨형 모두 필수적인데, 뿌리혹의 공생 박테리아를 통해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생산하는 동시에 실제로 토양을 개선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넝쿨콩은 수직 지지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어 단 몇 제곱피트의 지면 공간만으로도 몇 달 동안 생산이 가능합니다. 토마토는 서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는 무한신장형 품종을 선택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산적입니다. 제대로 지지대를 세우고 물을 잘 주면 한 포기에서 한 시즌 동안 20~30파운드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겨울 호박과 호박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만 엄청난 양의 칼로리를 생산하고 냉장 보관 없이도 몇 달 동안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자 구조물을 타고 자라게 하거나 다른 것이 자라지 않는 곳에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케일, 근대, 상추,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빠르게 자라고 영양가가 높으며 바깥 잎을 따고 중심부는 계속 자라게 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당근, 비트, 순무, 무와 같은 뿌리 채소는 지하의 수직 공간을 훌륭하게 활용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지속적인 수확을 보장하기 위해 2주마다 연속 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 대황, 돼지감자와 같은 다년생 채소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거의 관리가 필요 없으며 한 번 심어서 10~20년 동안 식량을 생산하므로 식량 안보에 있어 최고의 장기 투자입니다. 1년 내내 수확할 수 있도록 연속 심기를 하십시오. 대부분의 정원사가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봄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심고 승리 정원의 핵심인 같은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잊은 채 1년 중 10개월 동안 정원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연속 심기는 재배 기간 내내 2~3주마다 소량의 조기 성숙 작물을 파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 심은 것을 수확할 때 다음 작물이 이미 자라고 있어 몇 주 안에 준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상추, 무, 시금치, 순무는 모두 30~60일이면 자라므로 한 작물이 끝나자마자 계속 다시 심는다면 봄과 가을 사이에 같은 화단에서 3~5번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심기, 현재 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다음 작물을 시작하여 생산해거 생산 흉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늦봄에 완두콩 줄 사이에 상추 모종을 심어 초여름에 완두콩이 끝날 때 상추가 이미 자리를 잡아 그 공간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이 심기를 토마토나 양배추처럼 천천히 자라는 작물을 사이에 무나 상추처럼 빨리 자라는 작물을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느린 작물이 공간을 필요로 하기 전에
빠른 작물을 수확하여 치우는 방식입니다. 콜드 프레임, 로우 커버, 하우스를 이용한 시즌 연장은 봄에 4도 6주 일찍 심기 시작하고 가을에 4도 6주 더 늦게까지 수확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많은 기후에서 단지 4도 5개월이 아닌 1년 중 9도 10개월 동안 식량을 재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폐쇄형 순환 비옥도를 위해 동물을 통합하십시오. 승리정원은 주방 쓰레기와 정원 폐기물을 양질의 단백질과 최고의 비료로 바꿔주는 닭이나 토끼 같은 소가축을 통합할 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합니다. 정원에 붙어있는 작은 울타리 안의 닭 3마리는 1년에 거의 1000개의 달걀을 제공하고 100제곱피트의 정원 화단에 비료를 주기에 충분한 분뇨를 생산하며 모든 주방 쓰레기, 잡초, 정원 해충을 먹어치워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고 모든 것이 시스템으로 되돌아가는 폐쇄형 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토끼는 공간 효율성이 더 뛰어나 단 4제곱피트를 차지하는 토끼장에서 8주마다 5토 6파운드의 고기를 생산하며, 그들의 분뇨는 식물을 태우지 않는 차가운 분뇨이므로 퇴비화 과정 없이 정원에 바로 뿌릴 수 있습니다. 핵심 통찰력은 동물이 폐기물을 가치로 바꾸어 버려질 것들을 달걀, 고기, 비료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신의 승리 정원은 단순히 채소의 공급원이 아니라 완전한 식량 생산 시스템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당신의 가족이 식료품에 매년 지출하는 1만 달러는 씨앗, 퇴비 재료, 그리고 몇 마리의 닭을 위해 지출하는 2,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에 관한 것이며, 공급망이나 식료품 가격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현대적인 승리 정원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사람들을 살려낸 지혜를 취하여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과제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토양을 가꾸고 생산적인 작물을 선택하고 연속 심기를 하며 가능하다면 동물을 통합하십시오. 원래의 승리 정원은 전쟁 중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 즉 자신의 식량 공급을 스스로 통제하고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세상에서 진정한 독립을 구축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향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가 아니라 그 전입니다. 여전히 실수로부터 배우고 앞으로 수년 동안 당신을 지탱해 줄 시스템을 구축할 여유가 있을 때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뒷마당에 있는 흙을 보는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는 세상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생존 기술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미래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지식의 다음 보물 상자가 곧 열릴 것입니다.